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로 이겨서 승리를 거머쥐었죠. 하루 종일 뉴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여당에서는 총선 승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한 것이다. 원래 험지였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평이 맞을지는 총선 이후까지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때문에 내년 총선 향한 계산이 달라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영향을 우려한 탓인지 모든 선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냈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가 주목됐었는데 결국 오늘 오후에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 의혹과 청문회 주랭랑 비판 여론이 선거 결과와 겹치면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결국 임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판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 표, 투표, 선거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 비대위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준공 이후 무려 3차례 이상 시설물 공식 개장이 미뤄져 온 광양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장을 또다시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연간 4천만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광양시의 거듭된 장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번이나 개장이 미루어져 온 광양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정식 가동 중이 아님에도 연간 4천만 원에 이르는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여름 올 추석 전에 시설을 개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또다시 개장이 미뤄진 상태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올해 중으로 시설을 개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준공되고도 정식 개장이 미뤄지면서 개장 이후 2년 동안 센터에서는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시설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이외에도 각종 시설 관리 유지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5월 시설물을 준공한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 6억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기본의 이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 공공 운영비 항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집행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제하더라도 시설 유지비로만 연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시설물에 운영업체가 입주하고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광양시에서 어쨌든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개장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광양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아직 개장하기 전에 광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유지관리비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전기료라고 합니다. 운영비 1억 원 중 전기요금으로 매월 31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 동안 무려 5,500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수산물 유통센터가 정식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광양시가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미리 계약된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의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지난 1월 운영사가 어렵게 선정됐지만 이번에는 센터의 부실한 설비가 문제가 되면서 현재 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시설 내부의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이 역시 늦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이 편의시설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자 처음 계획했던 임대요금보다 무려 40%나 낮춰서 임대 운영자를 찾고 있지만 역시 입찰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이 미뤄지는 사이에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면서 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수산물센터의 입점을 희망하는 운영자가 언제 나타날지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예,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말씀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터진 셈이죠.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시설물이 준공되고도 텅 비어있는 걸 보면 참 광양 시민분들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전남도 여수시 주관으로 국제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여수시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29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를 두고 행사에 예산을 투입한 여수시의 역할이 적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 전남도가 10억, 여수시가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었는데 행사를 주관한 재단 구성이 전남도로 주도되고 있다 보니 여수시가 행사의 기획이나 진행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행사를 주관한 이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단은 전남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전남도 주무과장이 사무국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결국 행사비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 장소까지 제공했지만 행사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막식 축하 공연이 티켓 예매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예매 사이트 테스트 과정에서 상품 페이지가 노출됐고 예매 티켓이 취소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공연 관람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국제 음식 문화 행사라는 타이틀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정작 행사 내용은 국제 규모의 행사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축제 중 음식 평가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 이 평가 과정이 현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음식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물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최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관람객들이 저렴하게 남도나 다른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게 한다는 대회 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제 규모의 음식 축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음식 부스가 마련돼야 함에도 부스가 적었고 또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 프로그램이 적고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보니까 94년에 시작이 돼서 내년이 30주년이 되더라고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위상에 걸맞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목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순천시 해륙면에 소재한 전남 테크노파크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 저촉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가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가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후 감사 결과가 번복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남 테크노파크는 자체적으로 사업 편성 예산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전남 테크노파크 퇴직 직원이 용역 참여기관 총괄 책임자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이 감사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감사실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도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감사를 요구하고 업무에 관여한 퇴직 공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는데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감사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 테크노파크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후속 조치 대신에 재감사가 진행됐고 재감사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공공기관에서 내부 감사로 문제가 지적되면 통상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사조치나 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남 테크노파크의 상황은 이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한 결과 논란이 된 퇴직자와 용역 수행사 직원 간에 공직자 간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고발이나 전남도의 감사 요구 대신 관계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글쎄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순천시가 지난 6월 연양틀 일원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입지 선정 이후에 주변 마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부르는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순천시에서는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로 명명하고 있는 반면에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 입장 내고 있는 주민들은 비대위도 꾸려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이야기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황규홍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단체 이름을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예요? 예, 이게 설치 위치가 국가정원 옆에 있는 축구장이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연양틀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장소로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좀 알기 쉬운 장소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지금 부르게 되었고요. 예. 이제 주변 아파트 비대위하고 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속해 계신 분들이 그 인근 마을,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는 겁니까? 예, 가장 가까운 곳이 한 700m 정도 되는데 예.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3개 아파트 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로 연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700m라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그 연양뜰 그 축구장 이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는 500m입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시에서 부르는 명칭과 다른 이름을 이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뭐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다른 시설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쓰레기와는 상관없는 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빨리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명칭에 따라서 성격 규정을 또 달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우려를 하고 계신 그런 입장인데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계신 것이 투명성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또 환경 영향 평가, 또 입지 선정 위원회 명단 요구를 했었는데 받지 못했다. 이제 요게 입장이신데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설명회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련 내용의 언급이 없었습니까? 순천시에서 현재 지금 그 청소자원과에서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지금 한 설명회는 지금 없는 걸로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었고요.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몇 분의 그 주민분들 갖다 모시고 하신 설명회는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아마 10월 말쯤에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명하다면은 지금 선정 계획이라든가 공고 방식에 있어서 조금 미리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일단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계획을 갖다 공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몇 가지 그 법령을 좀 어긴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투명하지 않다고 좀 여기고 있는 거고 또 입지 선정 그 명단 그 위원회 명단하고 예.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노광규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또 직접 밝히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앞서 설명회 한다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이달 말에 할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연락이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10월 24일 날 한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까지 받으셨어요? 지금 장소하고 이제 설명회 형태로 하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갖다 요구한 게 아니고 예. 일단 토론회를 하자는 토론회잖아요. 게 저희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예. 일단 시에서는 설명회로 지금 강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강행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또 크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주의다.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 대한 반정치 세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하고 삶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시 행정을 갖다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은 당연히 시민한테 있는 거고요. 예. 틀린 행정을 지정했다고 해서 만약에 반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네, 그 시청 측 말이 맞습니다. 저는 반정치 세력이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가장 그 힘이 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희와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반정치 세력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시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라든가 시 측은 소통을 하고 이해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민연대에서는 그 입지 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시설 자체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 전부 다 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순천대학교에서 최근에 공공자원화 시설을 생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명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가 선제돼야 한다 이런 전제가 발표에 있었는데 이 관련돼서 그날 시민연대 기습 시위도 있었단 말이죠. 그 소식까지 최근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순천대가 그 항상 그 학술 발표라는 걸 하다 보면 전제 조건을 갖다 이렇게 물론 그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순천대는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 양성을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을 갖다 주는 기관인데 예. 현재 지금 지방대라든가 이런 쪽에 사정이 좀 어려운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순천시에다 어떠한 그 순천시의 힘을 갖다 좀 실어주지 않는 쪽으로 발표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순천대학교에서 순천시에 힘을 안 실어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순천시가 조금 더 생각을 했었다면 또 순천시도 생각을 했었다면 지역 대학이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환경 어떤 용역 연구를 좀 주는 게 더 공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타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기관에다 이런 연구용을 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사례를 놓고 볼 때는 좀 이번 발표가 시민단체는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타 광역권에 있는 학술 곳에서 용역을 했다고 치면 뭐 남의 동네 사정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했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지역 그 지자체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신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지역대학의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지자체와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도 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시민연대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선정 교육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고 방법, 법령 등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지 선정 자체는 일단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서 당연히 철회를 하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예, 입지 자체 철회. 네. 예. 그리고 이제 범시민 그 설명이 아니라 토론회를 갖다가 해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현재 지금 그 항목에 있어서 추가로 기상과 토지 이제 해당 지역이 아무래도 순천만 습지다 보니까 그 습지 지역에 대한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영향 환경 평가가 들어가야지만이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원순환센터의 연한이 다 돼가는 건지 알고 계시고 뭐 왕지밀 입장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전국에서 순천시가 또 가장 급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다른 대안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건 이제 순천시의 몫이고 우리는 일단 우려를 잘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실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제가 환경이나 폐기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쓰레기의 인식 변화를 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 때문에 어느 분께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부르지 말고 사람이 만든 부산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부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 이제 마포구에 있는 그 시장
거기도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에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 쓰레기를 갖다 좀 분류를 해봤더니 60% 정도는 재활용으로 가능하고 40% 정도만 소각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맞다면 순천시도 비슷한 비율로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강망의 어떤 감량의 운동만으로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암에 있는 순천 자원순환센터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소각 방법이 아닌 쓰레기를 건조하고 분쇄를 해서 어떤 그 고체 원료로 자원하는 시설인데요.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비싼 지하 소각로 설비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는 이걸 사용 연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이제 그 사용을 못한다는 설명을 하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순천시 관계자분이 오시면 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나름도 대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순천시 청소자원과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락을 좀 취해봐서 인터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참석자, 토론 내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주민 전체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그런 그 내용이라면은 저희가 충분히 토론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주민 대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 아파트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전문가라는 부분도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민 대표 추천의 전문가분들이라 하면 어떤 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이라든가 전문가 영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겉으로는 나서지 못하시지만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갖다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황규홍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에다가도 인터뷰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일주일 만에 또 준비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광양 이야기 두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관련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포스코 임금 및 단체 협약 관련한 소식 저희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또 최근에도 지난 5일까지 진행된 노사 임단협이 결렬됐어요. 이게 한 20여 차례 정도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또 이제 결렬이 되면서 포스코 노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모든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이제 노조가 쟁의 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사측과 노조의 좀 입장 차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측의 최종안은 기본 임금 16만 2천 원 인상, 그다음에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이제 얘기를 했고 노조는 이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것이 이제 내용이 미흡하다. 기본급 13.1% 인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렬된 상황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에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투표는 예정된 날짜가 있습니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투표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 아마 이제 확정된다고 하면 이제 연락을 받기로 해서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이루어질 추가 협상은 여지가 좀 열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노조 측에서도 밝혔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게 된다면? 이 포스코 파업이라는 것이 단지 포스코 안에서의 파업
일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 업계,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되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 그다음에 노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놓긴 했지만 그 사이 계속해서 이제 협의는 진행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보시기에 딱 잘라서 정 가운데로 맞춘다면은 노사 모두 합의할 정도의 여지는 열려 있을까요? 이거를 되게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항목일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국내외 경기 침체도 있고 전기료 인상 뭐 이런 되게 경제적인 이슈가 많았던 해잖아요.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파업이 뭐 이제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예. 또 뭐 이제 사측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흰남노 때문에 그 태풍 때문에 2조의 손실 그랬죠. 입었다는 입장이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조는 이 흰남노 태풍을 같이 극복하고 이제 노조도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그만큼 희생을 한 부분들이 있다는 고통 부담을 입장에서 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측과 노조 모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클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좀 잘 타협이 돼서 국내 산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업계는 상당합니다. 지역 그렇죠. 경제에 미칠 영향도 굉장하기 때문에 잘 완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또 하나의 뉴스는 광양 임대아파트 관련 이야기예요. 예, 임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는 아시죠? 예. 그 뭐 5년, 10년 단위로 임대를 받아서 그 임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내 집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도 있고 뭐 아니면 1년씩 연장 계약을 하는 그런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들도 아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이번에 제가 취재한 아파트는 이제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이제 민간 건설사가 건설을 하더라도 공공자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성격을 띠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제가 취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광양 지역은 뭐 송보 아파트가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송보 7차, 5차 뭐도 있고 그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들,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분양 전환이 되는 시기쯤만 되면 뭐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입주자 입장에서는 우선 분양이 되면 그 분양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우선 분양 조건이 안 되면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는 그쵸, 것이고. 비싸게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임대 사업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싸게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갈등이 이제 둘 사이에서 조정이 되지 못하고 결국 법적인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임대 사업자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남기려고 우선 분양이 되는 조건임에도 이제 트집을 잡아서 편법을 동원해서 안 주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하는 거고 법적인 소송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물론 이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19년부터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보는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취재를 해봤거든요. 꼭 법정 소송까지 가야지만 누가 하나 이겨가지고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안 되거나, 이거를 2-3년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법정에 가는 이유는 중간 시스템이 없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최후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전부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이제 지자체가 마련을 해서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더 기구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예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이런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한 몇 년 좀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상황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분란 화재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 분양 전환이 안 되고 근데 제3자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3자 이제 임대사업자는 부도가 나면서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안전장치는 미흡하고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놓고 광양에서는 갈등이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광양 지역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여지는 있습니까? 일단 광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사업자와의 소송이 좀 많이 얽혀 있어요. 시 자체와요. 예,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와 시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임대사업자에서도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하겠다. 어쨌든 뭐 시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건이 안 된다, 안 맞다 해서 광양시도 반려를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소송이 낳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건 광양시도 느끼고 있겠지만 이런 소송들이 많아서 좀 현실이 당장에 녹록지가 않은. 예, 당장에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공감대를 이룰 만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조정위원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고충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상황 늦게까지 지켜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물론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년 총선 민심의 뭐 척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거구 획정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남 동부권의 정치권에서는요,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내년 총선의 결과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와 순천 선거구가 광주 전남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수 갑 선거구와 순천 해령면 신대지구 시민들을 만나서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늦게 되고 있다. 이제 이것도 문제고, 네. 뭐 제멋대로 찍히고 붙이고 이것도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네. 지난 총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거구 획정 그 막바지에 여야 협상에 의해서 해룡면 지역이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포함이 돼서 가물로 나뉘어서 획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원상복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크겠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지난 총선 때 순천 시민이 광양, 구례, 곡성에 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서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해령면 신대주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요 그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현재 5만 7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순천 시민들의 투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 순천 시민이 순천시의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구 원상 복구할 원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 신대지구 시민들 만나보시죠. 신대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광양권으로 넘어가면 그 별로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희는 그런 말 그냥 선거를 하지 말아버리자. 우리가 광양시 의원 뽑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아예 선거를 안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신대 사람이 광양 의원 뽑았으니까 광양 혜택을 신대에 주라. 네, 뽑아봐 줘봤자 뭐 우리한테는 신경 안 쓰니까. 이게 광양시도 아니고 순천시에 속했는데 선거구만 그런다라고 하니 누가 이해하겠어요. 정치적 딜에 의해서 선거구 조정을 하고 아무튼 뭐 의석수 이런 거 논외로 하더라도 순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광양으로 투표한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요. 당연히 원복되어야 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죠. 노력을 하실 텐데 순천 사람보다는 좀 믿음이 덜 가겠지요. 예, 여수의 경우에는 여수 갑 지역이 선거 인구수 미달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선거구 획정이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또 변수 지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전남에서 유일하게 의석수 2곳을 유지하고 있는 여수시가 위태롭습니다. 여수 전체 인구는 인구 산정 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에요.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을 3천여 명 근소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 여수 갑 선거구가요 하한선보다 10,000명가량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여수 갑
납과 을을 지역구 조정안이나 인구 산술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합병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요. 예상은 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요. 정치적 이익을 꼼수를 쓰지 말고 이 인구 산술에 따라서 선거구를 결정하는가 하면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에게 들어보시죠. 27만 분이 안 된 거야 지금. 그러면 요새 앞으로 국회를 한나뿐이 못 뽑는다는 거냐? 지금 둘이 나갔지. 아마 개정이 되면 몰라도 한나뿐이 못 뽑을 것 같아. 그럼 법에 따라서 해야지. 사람이 법에 따라서. 여수 무슨가 예산이라든가 뭐가 조금 낯설란 것도 모를 거예요. 부면 가면 조금 낫겠지. 보태주니까. 결론이 낫까 이번에 것이 둘이시나 혼자시나 별 차이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왕이 뭐 제 입장에서는 같은 여수 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낫겠죠. 한 사람보다. 선거가 한 6개월 남았나요 지금?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오래 이번까지는 뭐 그렇게 어느 누구도 지금 하려면은 진작했어야 되는데 선거 즈음에서 선거구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6개월 내버리면 이제 후보 공천하고 그럴 건데 진행하려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봐야죠. 네, 선거구 획정은요. 총선 1년을 앞둔 지난 4월 10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오는 12월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총선은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를 뽑는 선거입니다.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유권자를 정당한 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빠른 결정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에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연휴도 끼고 해서 3주 만에 코너를 준비하면서 뭐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번 달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고 홍정훈 군 2주기 관련 내용인데요. 2021년 10월 6일 홍정훈 군은 특성화고 학생 신분으로 여수의 한 요트 업체로 현장 실습을 갔고요. 자격증도 없는 홍 군은 업주가 지시한 요트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지난 6일이 홍정훈 군 사망 2주기 되는 날이었죠. 예. YMCA 토론에서도 고 홍정훈 군 사고 사망 2주기 관련된 점들 토론하신 거 봤습니다. 당일 지역에서 추모제 추도식과 함께 다음 날이죠. 7일에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현장 실습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8일 민주노총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또 학생들 졸업생들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고 홍정훈 2주기 추모 행동을 열었습니다. 예. 현장 실습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들이 외치는 것은 또 홍정훈 군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양질의 현장 실습을 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2년 전 홍정훈 군의 죽음을 잊지 않고 추모하면서 여전히 미흡한 현장 실습의 안전 대책들이 좀 보완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좀 나지 않게 학생들의 노동권이 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노래는 홍 군이 생전에 좋아했던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요. 네, 국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기습 로켓 공격을 하면서 시작된 전쟁 엿새째인데요. 하마스가 여성, 아이 할 것 없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수천 명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사망자가 이미 2,000명대를 훌쩍 넘겼고요. 예.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외국인은 150명이 넘었고 이 중 일부 희생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집단 농장 곳곳에서 학살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마스는 1987년 설립 후에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를 한 후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 지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조직인데요. 2007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집단입니다. 팔레스타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 또 팔레스타인의 탈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이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번 전쟁 바라보는 국제사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 대응 수위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선제 타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크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들이 있고요. 반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도 방어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가자지구 지금 전면 봉쇄령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주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굳힌 바 있고요. 하지만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대량 살상, 납치, 성폭력 등등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만큼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무엇보다 하루빨리 멈춰야 하는 건 민간인들의 희생이겠죠. 부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전쟁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미국 밴드 그룹 그린데이의 21 Guns란 노래인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 가사가 이제는 총을 거둘 때예요.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출 때예요. 이제는 모두 서로에게서 총을 거두기로 해요. 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예, 그린데이의 21 Guns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your breath away and you feel yourself suffocating. Does the pain weigh out the pride and you look for a place to hide? Did someone break your heart inside? You're in ruins. 121 guns, lay down your arms, give up the fight. 121 guns, throw up your arms into
of your soul. Your faith walks on broken glass, and the hangover doesn't pass.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